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7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요, 국내 3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금일 23포인트 상승한 2349로 마감이 되면서요. 전일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넘게 매도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수급이 아직도 불안한 모습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금일도 외국인들이 2100억대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 물량을 다 2400억 그쵸? 개인들이 받아준 그런 모습이죠. 자, 베이시스도 플러스권 0.64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선물이 아직도 고평가로 돼 있고 현물이 저평가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6월물 전에 이러한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9월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까지는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9월물 만기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떠한 변화는 나올 수 있다. 좀 경계심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사항이죠. 어제도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금일도 외국인들이 2천억대를 매도를 했으면은 당연히 환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금일 4.80전 하락한 1183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정반대의 환율 모습이 나왔다. 그런 모습 좀 특이한 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인들 매수가 상당히 나온다. 지수 하락이 그렇죠? 나오지 않고 있다. 그거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정부 정책의 좀 변화에 있어서가 아닌가요? 그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매도 금지를 지난 3월 16일서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정도 금지를 했는데, 이제 금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번에 추가 연장을 했죠. 6개월. 그렇죠? 그리고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하면서요. 지난번에 양도소득세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그런 정책을 또 선택을 했고요. 또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의 적용기간 역시 이때가 이제 이 공매도 금지할 때 지난 3월 달에 나온 정책인데 요것도 6개월 연장을 하고, 공모주 개선안도 마련을 하고요. 또 증권사에서 지금 신용대출이 사상 최고라 그러죠. 근데 이 신용융자 금리, 그러니까 돈 빌리는 금리도 낮추게 돼서 이 정부의 주식시장의 정책이 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의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금년 들어서 개인들이 51조 5천억 정도죠. 상당히 많은 물량을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양대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28조 5천억을요 올해 1월 2일서부터 오늘까지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22조 8천억대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그렇죠?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이 한 3년 만에 최저치라 그러죠. 이런 부분. 그러면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주식시장 진입을 그렇죠? 유리하게 해주고 있지만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되면은 그렇죠? 지수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특히 지수가 지난 3월 19일 1400대에서 그렇죠? 요번 고점 8월 13일 날 2400, 그러니까 한 1000포인트 넘게 올라온 것에 따른 또 5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은 항상 있다. 그래서 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좀 순매수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지금은 이제 지수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현금 20%는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시장은 좀 안정적인 흐름은 나오겠지만은
조금 경계심은 갖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정부 정책 변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 요거는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 1조 4천억이 다 비차익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이 MSCI 지수에 이 비중 조절 역량이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어저께 크게 지수 하락에 따른 또 외국인 매도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지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단발성으로 그쳤다라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면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이 시장 조사 기관에서 그 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7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한 10.5기가와트시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한 4개월 만에 그쵸? 성장을 했어요. 이게 진짜 7월 들어서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 성장했는데 근데 중국 시장도 또 전기차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또 유럽 시장도 아마 증가분이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럽 각국이 이 전기차 판매 지원금을요,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7월서부터 좀 반영이 되면서 아마 판매량은 더더욱 증가한다면 뭐 7월 달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했지만은 이 8, 9월 하반기에도 성장세는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전기 대비해서 20% 정도 늘어났는데 그 중에 지금 세계 1위죠. 상반기 1위인 LG화학이 26.8%로서요. 1위를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중국 업체 CATL이 25.4%, 파라소닉이 13%, 그리고 삼성 SDI가 7%, 그리고 BID가 5.6%,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4.5%로 6위를 차지를 하면서요. 올해, 그러니까 1월서부터 7월에 지금 시장 점유율 보면은 LG화학이 25.1%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죠. 7월까지 배터리 사용량을 보면은 13.4기가와트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거의 100% 배 이상 증가한 그런 모습이죠. 삼성 SDI도 6.4% 1월서부터 7월까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4위를 차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증가했고 SK이노베이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로 증가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서부터 7월까지 보면 아직까지는요. 이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53.3기가와트로서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8%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7월달 한 달은 증가했지만은 1월서부터 7월까지는 16.7% 거의 17%가 감소하는 중에도 국내 업체들이 LG화학은 97% 그리고 삼성 SDI는 52% 그리고 SK이노베이션 80%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거죠. 근데 우리 경쟁 업체로 있는 중국의 CATL은 23.48%가 감소를 했고 일본의 파라소닉도 18.9%나 감소를 30.9%가 감소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저 국내 기업들의 올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국내 3사의 성장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3 중국산에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르노 그리고 포르셀 등 판매 호조로 LG화학의 지속적인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삼성 SDI도 아우디하고요. 포드 등에서 그리고 BMW 등의 2차 전지를 공급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현대그룹 포토2 그리고 일렉트릭과 그리고 이제 기아차 니로 EV죠. 그리고 소울 부스터 등의 판매 호조의 심보 사용량에 급증해서 국내 3사의 성장성이 다른 경쟁 업체보다 두드러진다. 아마 하반기 아까 말한 유럽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유럽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 국내 3사의 수혜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요.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을 2년 전에
한 1년 7개월 동안에 12,000원짜리가 81,000원까지 갔을 때 1년 7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의 매듭을 줬다 그러죠. 근데 첫 번째 매듭 조정을 받을 때 두 달 동안에 한 20%,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조정 받을 때는 4개월을 받으면서 30% 넘게 조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매듭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는 그냥 12,000원에 사서 81,000원에 파는 것이 1년 7개월 동안 해서 한 7배 정도 수익 나는 것이 최고지만은 이 중간의 과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은 저는 앞으로도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2차 전지주들이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보는데, 이러한 과정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매듭이 올 때 뭐 일부 물량 축소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비중 조절을 잘 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공감이 가신다면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좋게 보는 이거는 뭐 그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유럽 전기차 판매량 고성장, 작년에 중국이 55%,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55%인데 2년 뒤에는 한 40%로 줄고 유럽 시장이 급성장하죠. 근데 거기에 국내 업체들이 LG화학이 유럽 시장이 70%, 그렇죠?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업체들도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배터리 산업 기술력도 상당히 중국 업체보다 한 2, 3년 가량 알 수 있고, 좀 유럽에서도 좀 증설 대비 지금 신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죠? 이건 이제 LG화학 상무가 한 얘기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선제 투자가 필요하며, 최근 기술 혁신 속도를 감안할 때 이제 투자를 해서 선발 업체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바이든 수혜.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8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려서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G화학, SKC, 첨보, 대주전자, 이 종목들은 다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고, 지금 LG 일진 머티리얼즈와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가장 좀 안정적으로 가격적 리스크를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진 머티리얼 정도.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 뒷부분에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상당히 안정된, 그죠? 조정을 잘 받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뒷부분에서 차트를 보고, 뭐 이 회사 내용은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냥 이 기술적 분석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요, 오늘 리포트가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3개나 나왔죠. 오늘 삼성 SDI가 유안타 증권에서 나왔는데, 이 중대형 배터리 부분이 이제 증입 구간으로 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기죠. 그래서 성장세 지속. 이라는 내용이고요. 삼성 SDI.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테슬라 주가인데 금일 12%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된 주가죠. 12%나 올라났는데,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리포트가 3군데, 좀 요 삼성 SDI, 첨보, 에코프로, 비엠 이렇게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생각보다 올라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좀 빠진 폭이 없는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모습. 만약에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이 종목을 빨리 띄우게 되면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한 12% 넘게 뜨고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왔으면은 쉽게 조금만 돈 갖고도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데, 오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빠르게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내일 모레 중으로 그렇게 강하게 띄울 의사는 좀 없지 않나. 옆으로 좀 세우는 모습이 하루 정도나 내일은 또 주가 움직임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좀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요, 삼성 SDI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또 첨보도 있죠.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 첨보에 대해 주력 제품인 전해질 첨가제가 배터리 수명 개선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시장과 발맞춰 성장했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첨보도 나왔고요. 또 있죠. 에코프로 BM도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모습이에요. 이 에코프로 BM의 국내 대표 양극재 업체로 전기차량 매출 비중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대주전자죠. 지난 역사적 고점 부분에 와서 지금 5일째 좀 조정 양상을 받고 있는데 LG화학하고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죠. LG화학은 역사적인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오늘 나흘째 조정인데 자, 이 추세가 꺾인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특히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요 올해 화학 부분이 그죠? 조금 실적이 부진할 걸로 봤는데 하반기에 화학 부분도 실적이 상당히 개선된다. 그러면 전지 부분과 화학 부분이 그죠? 예, 다 좋아진다면 주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특히 우리가 말씀드린 8개 종목은 그죠?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은 저는 이 최소 올해나 내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 2년 전에 포스코 케미칼이 12,000원에서 81,000원 가는 그 정도 수준 뭐 7배 정도 뭐 그 정도 수준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왜냐면 그때는 그죠?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것다. 전기차가 본격 성장의 원년이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꾸준한 상승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자, 일진 머터리얼즈 오늘 450원 상승한 53,000원, 5만원에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다른 여타 종목, 우리가 말씀드린 종목군 중에서 제일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은 그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은 강하다 해서, 그죠? 직금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서 좀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그죠? 가격적인 리스크가 작은 일진 머터리얼즈 좀 낫지 않나. 중장기 전점에서 봐도 크게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 BM,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역사적인 고점에 좀 지루하게 조정 양상을 받고 있죠.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끌고 가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첨보가 제일 지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이런 종목도 지금 신규로 사기엔 상당히 부담되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나중에 매도를 한다 해도요. 뭐 단기 관점이면은 뭐 언제든지 뭐 사고 팔아야 되겠지만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이면 저는 한 15만 원 정도가 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좀 더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 중장기 차원에서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좀 가격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규는 좀 부담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삼성 SDI도 같은 맥락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빠르게 뜰 수 있는 날 안 떠서 뭐 내일이나 뭐 모레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세는 저는 계속될 수 있다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수 홀딩 그리고 새롭게 노려보시는 분들은 그죠? 좀 더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 매매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서 이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우리가 이제 기관들이 선호하는 그죠? 많이 매수한 종목군이라든지 조정의 끝마무리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중에요. 노바렉스라든지 그죠? 태고사이언스, 원위 QNC 그리고 이 유니테스트, 카페24 주가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던 모습이었죠. 대신 이제 뭐 슈피켄 코리아도 어저께 크게 올라가고 오늘도 플러스권 뭐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이고 코미코도 뭐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소폭이나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 그럼 이제 테크인, 웹캡시,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조정받았는데 조금 차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 약간 말씀드렸고 뭐 나무가 그죠? 이런 종목들 한번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 뭐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좀 더 끌고 가도 되지만요. 좀 조정받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회사에 대한 뭐 자세한 재료 부분은 뭐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 어차피 단기 매매 위주니까요. 재료보다는 그죠?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움직임이 조금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충분히 치고 갈 모습. 어저께 그제 저점을 만들고 어제 반등 주고, 그죠? 오늘 좀 세게 치고 가 나갈 자리에 그래서 거래량도 어제보다 소폭 증가했지만은 오히려 음봉이 발생이다. 그죠? 그러면 뭐 바로 이게 치고 가는 모습이 아니고 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좀 뭐 본전 수준은 되니까요. 뭐 내일 오전에 그죠? 뭐 플러스 거리고 한번 빠져나왔다가 재진입하는 것도 않고 나는 좀 더 뭐 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손절가 최근 저점인 이 11,750원만 지지해 준다면은 끌고 가시고 이거 깨진다면은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 하루 이틀 보고 들어갔다면은 아니다 싶으면 치고 나오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0번 단기 매매 하면은 그 중에 나한테 수익을 크게 갖다 주는 거, 내 전체 수익의 80% 차지하는 것은 한 2번 매매다. 그러면 2번 매매에 충실하면 되었죠. 이런 종목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 안 나는 선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중장기 투자는 또 매매 방법이 바뀌겠죠. 유닛 테스트 좀 움직임 좋았죠. 8%. 자, 유닛 테스트 보십시오. 최근에 그죠?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 움직임 그죠? 최근에 뭐 3만 주, 2만 주, 4만 주, 34만 주, 그리고 5만 9천 주 한번 매도할 때 주가가 한 4.8% 빠졌다가 그죠? 다시 또 매수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 오늘은 29만 주 하면서 8.7% 그죠? 상당히 좋아서 이 개별 종목, 특히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주로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 많이 한 종목군들 위주가 저는 우리가 뭐 그것이 다 100%는 아니더라도 뭐 개인이 매수해 주가 올라간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확률적으로 좀 높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기관을 선호하는 종목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 드려요. 뭐 태고 사이언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간이 좀 사주면서 움직임 나왔어요. 자, 저는 태고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움직임 좋게 나올 수 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끌고 가자. 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중기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웹캣이 지금 3일 빠졌죠.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들 아까 많이 올라간 뭐 이 유닛 테스트라든지 그죠? 뭐 태고 사이언스라든지 이러한 종목을 지금 따라 사는 것은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종목도 좀 조정. 자, 우리가 의미 있는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고점, 이동평균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정고점은 그죠? 지난 5월달 그리고 7월달 그리고 8월달에 그죠? 저기 얼마입니까? 가격대가 한 63,500원 정도 수준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그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도 지금 있는 몸통이 있는 가운데 있고 그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저점이 64,500원인데요. 뭐 64,500원 내외 전후에서 한번 내가 매수를 했다가 이 몸통 아래로 그죠?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저점이 얼마입니까? 63,700원. 그러면 63,500원이 종가 기준으로 그러든지 뭐 장중에 깨져서 좀 힘이 약하다 그러면은 빠져나오고 손절은 뭐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10번 들어가서 10번 다 성공한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기 매매는 아니다 싶으면 조금 뭐 1, 2% 손해보고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단기 매매는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아까 만들어 오늘 저점 수준 64,500원 수준에서 63,5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테크인 그죠? 주가가 옆으로 계속적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기관들 매수하고 그죠?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죠. 이런 것들은 가격대만 보고 그죠? 한번 일부 선침해 차원에서 들어가야겠죠. 상당히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고 노바렉스 그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좋은 모습 그죠? 뭐 갖고 계시는 분들 뭐 단기니까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 뭐 5%고 10%고 나면은 한번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나무가 그렇죠? 나무가는 또 요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요. 자, 이 종목은 내일 치고 나가야 돼. 조정이 내일 나오면은 이 종목도 좀 시간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 뜨는지 안 뜨는지 또 힘이 있나. 오늘 거래량이요. 11만 주 최근 들어서 가장 적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확 떠야 된다. 내일 못 뜨면은 한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면서 진입 여부 내지 매도 여부를 결정을 흐름을 보면서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자 카페24 오늘 장중에
이 6.5% 올라갔다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거래량도 어제 증가. 조금 부담돼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들어갔으면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이 원위 QNC 오늘 거의 7% 가까이 올라간 모습이죠.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원위 QNC 한두 달 정도 보고 1-20% 본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상당히 안정적이고 실적 뒷받침 된다라는 말인데 어제 거래량 크게 감소시켜 놓고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조정 거래량 감소하고 하루 주가 변동폭이 작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오늘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치고 아니면 뭐 내일 정도면 한 3%만 떠도 그렇죠? 뭐 한 10% 이상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한번 잘 대응을 해드려서 항상 이 기간 매수든지 조정의 끝마무리 나오는 종목을 올라갈 때 올라가면 다 좋아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럴 때는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늦는다. 그렇죠? 뒤따라다니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 돼서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갖고 진입을 했다가 물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해를 보고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단기 매매 영역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 문자 회원에 대한 이제 안내문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뭐 2개월에 55만원이면 가격적인 부담은 없고요. 이제 어떻게 나하고 잘 맞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여러 방법을 했는데도 잘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기다리는 매매, 눌림목에서 하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